99%의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데 반해 1% 성공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한 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한다는 것이다. 간다 마사노리의 대표 도서를 할 수 있는 이 책에는 이런 1% 성공자들의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이 가득하다. 이 책을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체화시킨다면 당신은 무한한 내면의 잠재의식을 깨워 당신답게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비상할 것이라 확신한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감정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 그 분노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일본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경영 컨설턴트인 간다 마사루이는 말합니다. 분노의 감정은 선한 감정보다 수십 배의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성공의 연료로 쓰라고. 우리는 흔히 좋은 생각, 긍정적인 감정만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거꾸로 이야기하죠. 억울함, 분노, 질투, 모멸감, 이런 악의 감정이야말로 지금까지 멈춰있던 인생을 전진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처럼 부정적인 악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전환의 도구로 쓰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제 성공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성공 법칙을 뛰어넘은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마법의 램프를 문질렀다. 이사했다면서 집은 산 거야? 대학 동창 모임에서 친구가 물었다. 그래, 큰맘 먹고 장만했지. 내 대답을 들은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작년에 아파트를 샀거든. 너나 나나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다. 우리도 이러면서 나이를 먹는 거겠지? 그렇지 뭐. 나는 맞장구를 쳤다. 나와 친구는 비슷한 점이 많았다. 같은 나이에 비슷한 수준의 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직장도 비슷했다. 그리고 비슷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다른 것은 단 하나. 친구는 30년 상환 조건으로 주택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나는 현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지었다는 점이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 말해두지만 나는 그리 우수하지 않은 보통 사람이다. 학력은 있지만 솔직히 어느 학교든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서 겨우겨우 졸업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정리해고를 당한 적도 있다. 그런데 나 같은 보통 사람도 자동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성공한다라는 것은 학력이나 능력, 인맥, 자금 같은 것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 누구든지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단순한 법칙이다. 게다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바로 눈앞에 있다. 다만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뭐라고요? 그런 법칙이 있고 누구든 잘 된다면 왜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라고 소리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내가 소리 높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데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은 법칙. 그러다 보니 그 법칙을 알고 실천한 사람들만 계속해서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 거짓말도 과장도 아니다. 그런 마법의 램프는 실제로 존재한다. 내 친구는 그 마법의 램프를 문지르지 않았다. 나는 문질렀다. 차이는 단지 그것뿐이다. 성공한 사람의 조언이 방해가 되는 이유. 당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알려주는 선배의 고마운 조언. 서점에 가면 성공 법칙에 관한 책은 수없이 많다. 이런 책들은 계속 출판되고 사라지면서 마치 마음이 답답할 때 마시는 청량제처럼 소비되고 있다. 어떤 책에도 틀린 말은 없다. 하지만 몇 권을 읽어도 성공을 향한 첫걸음은 도무지 내디딜 수 없다. 정보가 넘쳐나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압도당하고 마는 것이다. 무엇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우선순위조차 알 수 없다. 흔히 사장이나 직장 상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조언해준다.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 붙는다. 너무도 그럴싸한 말이라서 반론할 수가 없다. 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그 외에도 많다.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 이런 말들을 실천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현실로 돌아와 주위를 둘러보자. 이 말대로 살았는데 연봉 5천만인 직장인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런 표어들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 역시 악한 사람은 아니니 겸허한 자세로 살고 싶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도 사람과의 만남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도 보통 사람에게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왜 실제로 도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 나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돈을 번 후에야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성공 법칙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한 훈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만해지고 우쭐해진 자기 자신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다와 같은 상투적인 말을 되풀이한다.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사정이 다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솔직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더 절실한 관심사가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하지? 어떻게 해야 가족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보통 사람에게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몇만 배나 더 중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상식적인 말은 잠깐의 위안일 뿐이다. 당장의 돈벌이가 필요한 상황인데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는가? 상식적인 성공 법칙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보통 사람이 돈을 버는데 회의를 느끼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돈이 벌리기 시작하자마자 스스로 제동을 걸어버리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에게는 겸허한 것도 불리하다. 영업하는 사람이 겸허하게 굴었다간 가치만 깎이게 될 것이다. 또한 보통 사람에게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불리할 때가 있다. 인맥을 소중히 하면 하청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도급을 직접 따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보통 사람일 때부터 돈을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 위의 성공 법칙들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저 돈을 버는 데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날마다 통장을 펼쳐보았다. 나는 겸허를 혐오하고 철저하게 오만해지기로 했다. 회사를 나와 독립한 후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법칙 중 대부분은 그들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 만든 법칙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성공 법칙을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역효과만 날 뿐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한다. 겸허해야 한다. 그러나 대차게 나가지 않으면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없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러다가는 하청일만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려 종잡을 수 없게 된다. 흔들리는 진자 상태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상식적인 성공 법칙만 착실히 따라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부유해질 수 없게 된다. 돈과 마음을 따로 떼놓고 생각한다. 감정의 진자 상태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부터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진자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이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경우
어떤 마음의 진자가 있는지는 다음 두 개의 축을 생각하면 알 수 있다. 바로 돈의 축과 마음의 축이다. 돈의 축은 단순하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숫자로 표시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의 척도로 사용된다. 연수입이 많으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억만장자라는 이유만으로 브랜드가 되기도 한다. 돈이 곧 힘이고 돈이 행복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세상이 이 등식에 따라 단순하게 돌아간다면 경찰도 필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돈의 축과 별도로 마음의 축이라는 것이 있다. 마음의 축은 풍요롭다, 가난하다 라는 척도로 가늠한다. 풍요로운 마음이란 공헌, 사랑, 감사, 욕심 없는 마음, 배려, 절도를 지키는 등과 같은 선의 감정을 말한다. 이에 반해 가난한 마음은 허영, 체면, 질투, 무력, 분노 등을 말한다. 이를테면 악의 감정이다. 결국 세상에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에 쪼들리는 사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의 감정에 떠밀려서 움직이게 된다. 돈에 쪼들리고 마음도 가난하다. 이런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부른다. 보통 사람은 풍요로워지길 원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떳떳하게 돈을 번다. 그 결과 돈을 벌었으니 마음도 풍요로울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부자에도 행복한 부자와 불행한 부자가 있다. 불행한 부자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하다. 돈이 많은 것은 좋지만 제대로 쓸 줄을 모른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었다고 착각하는데 그러면 엄청난 시련이 찾아온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 빈털터리가 된다. 돈이 떨어지면 인연도 떨어지는 법. 결국 그는 마지막에 혼자서 고독하게 죽는다. 당신은 마지막 순간에 홀로 외롭게 죽고 싶은가?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부자가 될 때까지는 좋았지만 돈을 잘못 쓰면 남은 인생이 생지옥이 된다. 왜 성공에 악의 에너지가 필요할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렇다 해도 당신은 이 진실을 직접 체험하고 싶을 것이다. 보통 사람에서 벗어나 돈과 행복 둘 다 얻고 싶지 않은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 돈도 벌고 싶고 사회에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싶다. 결국 모두 다 갖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돈과 마음을 한꺼번에 얻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이다. 돈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걸리고 물건이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치는 안 된다라는 딜레마가 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리는 진자 상태가 된다. 진자 상태에서 벗어나 단기간에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2단계로 나누어 실천하는 것이 좋다. 우선은 자신이 가진 악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단기간에 금전적으로 안정궤도에 오른다. 그 후 마음도 풍요로워지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즉, 돈과 마음을 동시에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돈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음에 필사적으로 마음을 연만하는 것이다. 이 2단계 실천 방법을 잊지 말자. 그렇다면 악의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 악의 감정은 질투, 적대심, 체면, 허영심과 같은 감정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 긍정적인 사고를 절대적으로 믿는 이들이 가장 혐오하는 감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실 악의 감정은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악은 성과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극성이 다를 뿐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가진 악의 감정은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는 등 말도 안 되는 힘을 가졌다. 선을 몸소 실천한 마더 테레사 숙녀나 간디 같은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범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다. 그만큼 보통 사람에게는 악의 에너지가 충만해 있다. 금전적인 성공에 이르는 여정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갖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거나 성적이 좋지 않았다거나 하는 등의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보란 듯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야심을 발판 삼아 회사 상장까지 한 사장들도 많다. 질투와 분노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다. 그래서 때로는 대중을 흥분시키기도 한다. 인기 있는 정치가는 자신이 싫어하는 언행이나 행정가를 대중들이 적대시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분노라는 에너지를 이용한다. 악의 감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대단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악의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부정한다 해도 소용없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정하자.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망설이지 말고 활용하자. 그렇다고 악의 하신이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당연히 풍요로운 마음을 연마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다만 성공을 향해 이륙할 때까지는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악의 감정이 표출될 때는 이를 부정하지 말고 추진하는데 이용하라는 뜻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단기간에 확실히 성공하는 길을 제시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 비도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 나는 지극히 윤리와 정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오해받을 만한 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이 가진 악의 성향이 근원적인 에너지로 작용해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이해시키지 않고 무난한 성공 법칙만 이야기한다면 당신을 단기간의 성공으로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제안하는 성공 법칙은 세상 두려울 줄 모르는 37세의 정말 풍요로운 부자가 꾸미거나 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쓴 법칙이다. 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알려주었을 것이다. 나는 일부러 작정하고 거칠고 투박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완벽하게 성공을 이뤄낸 사람은 쓸 수 없는 악에 대해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일부러 썼다는 말이다. 선에 관해서는 훌륭한 책들이 많으니 그런 책들도 읽어보기 바란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의 연수입을 10배로 늘리는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누구나 마음속에 어두운 감정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질투, 분노, 억울함, 복수심, 그것을 숨기고 외면한다고 사라지진 않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악의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부정한다고 해도 소용없고 성공하고 싶다면 인정을 하고 그 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강한 사람은 어두운 감정을 지우지 않고 그 감정을 자신만의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감정을 품고 있나요? 그 감정이 내일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